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캘리그라피 공방 사그세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원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과연 어떤 것들이 궁금하실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2016년부터 캘리그라피를 시작을 했고, 2018년 말이었죠? 그때 공방을 창업을 했어요. 그때는 여기 근처에 있는 갈마동이라는 곳에서 공방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 월세가 천에 45만 원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공방을 창업하시는 분들 내가 보증금이 있고 몇 달치의 월세를 낼 수 있다. 그럼 뭐 굶어 죽기야 하겠어? 월세 40만 원? 그거 내가 낼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저도 한 8년 정도 회사를 다녔었어요. 저 외국계 기업에 8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대전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전 원래 고향이 대구고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대전으로 오게 돼요. 근데 한 1년 정도는 그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못 해보았던 거. 회사원들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저는 회사원도 해보고 자영업자도 해보다 보니까 그 로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 생활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캘리그라피를 등록을 했어요. 캘리그라피도 등록을 하고 제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가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나라에서 직업훈련 해주는 걸 받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나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서 알려주는 기술들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이런 부분에 취업을 알선해줘요. 그러고 나면은 저한테도 이제 저는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땄거든요. 그걸 따고 취업 알선을 받았는데 저한테 맞지 않았던 게 아침에 엄청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6시 뭐 이럴 때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거기서 빵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아니, 기껏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쉬게 되었는데 다시 창업을 하는 건 창업을 하는 아니 창업이래 취업을 하는 건 취업을 하는 건데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빵을 만든다? 이건 차라리 회사를 다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취업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국가 자격증을 딴 거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캘리그라피도 재미는 있었지만 저한테 딱히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옛날 회사 다니던 그 회사의 하청업체 그런 곳으로 취업을 하겠다. 이제 결혼도 했고 나는 상관없다. 어디에 취업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일반 회사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 캘리그라피 알려준 선생님이 이걸 배우고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하고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이 바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정말 이걸 업으로 삼게 됐어요. 그때가 2017년 초 이랬어요. 이제 집에서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캘리그라피에 재능도 없고 전 제가 하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살면서 뭘 공부 빼고는 뭔가 좀 배워서 했는데 안 된 거라고는 캘리그라피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기로 했으니까 혼자서 좀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좋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어디 뭐 기업 강의, 뭐 학교 강의 이럴 때 데리고 가셨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깎이더라고요. 선생님은 너무 잘 쓰는데 나한테 이 글씨를 받는 사람들은 좀 짜증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속상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하게 됐고 이제 공방을 창업하겠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극심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부모님도 다 회사를 다니셨고 그 남편도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알겠다 하고는 한 1년 정도 그냥 그렇게 집에서 했어요. 근데 집에서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사업자도 없었어요. 그냥 강사로 다녔는데
집에서 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짐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한 1년 정도 흐른 뒤에 이 짐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땡큐 하고는 나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창업 자금이 이미 퇴직금은 다 갉아먹었어요. 저는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엄마한테 손을 벌렸어요. 엄마,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갚지 않겠다. 좀 도라이긴 한데 그래서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그 전에 남편한테도 얘기했지만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가 뭐 네가 젊은 시절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깎아먹는 건 괜찮다. 그건 뭐 인생 수업이고 괜찮은데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1년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한다 하니까 엄마도 그래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월세 40만 원 못 낼까? 하니까 엄마가 엄마한테 저희 엄마 자영업자셨거든요. 엄마가 하는 말이 너가 한 달에 40만 원을 월세만 내고 하나도 벌지 못하면 그거는 넌 300만 원 벌던 사람이 40만 원 월세를 내고 영원히 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그때 깨달음이 컸어요. 아, 나는 300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40만 원 월세를 내면 그건 그냥 난 까먹지 않았어가 아니라 마이너스 300이구나. 그거는 마이너스 300인 거다. 그럼 나는 340을 벌어야 옛날 회사 다닐 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드디어 창업을 하게 됩니다.